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기분 좋게 금요일 아침 열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내일은 토요일이 기다리고 있고 내일 모레는 일요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기대감 때문인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작고 사소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우리 삶에 찾아드는 어떠한 자극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오늘 나의 인생보다는 내일이 더 나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우리가 장기간 행복감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이런 생각은요, 주식 투자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한 주 한 주 주식을 모아가다 보면 오늘 나의 경제 상황보다는 5년 후, 10년 후 나의 경제 상황이 훨씬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주식 투자를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과정에 집중하지 않고 결과만 보고 주식 투자를 한다면 욕심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소중한 투자 자금을 다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고, 또 만약에 운이 좋아서 대박이 난다 해도 과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욕심을 내면서 결국은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방송을 함께 해주고 계시는 미존 패밀리 여러분들께서는요, 너무 결과만 보지 마시고 오늘 하루하루 과정을 즐겨나가실 수 있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요, 너무 학교 선생님 같은 말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7월 23일 금요일날 기분 좋게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은요, 아주 간만에 유니티 관련된 뉴스가 전해 와서 여러분들과 공유해 봅니다. 유니티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귀를 쫑긋 세우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Unity acquires Speed Tree Maker Interactive Data Visualization. 유니티가 이번에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인수하는 기업은요, 스피드 추리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그런 기업이고요. 기업의 이름이 나와 있네요. Interactive Data Visualization이 기업의 이름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시죠. 자,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이번에 인수를 했다. 인터랙티브 데이터 비주얼리제이션을 인수했는데요. 이 회사의 역할은 뭐냐면 도와준다. 뭐를 도와주냐면요, environmental creation, 환경을 조성하게끔 도와준다. 어떠한 환경이냐면 비디오 게임을 만들 때, 아니면 아키텍처 모델링, 그 건축의 모델링을 얘기하죠. 아니면 다른 산업 분야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 환경을 조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파이낸셜 텀즈니까 얼마를 주고 지금 인수를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고 합니다. IDV는 약자죠. 인터랙티브 데이터 비주얼리제이션의 약자고요. 이 회사는 롱텀, 굉장히 장기간 동안 유니티의 파트너로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크리에이터니까 창조주잖아요. 어떤 것을 창조했냐면 스피드 추리라는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을 만든 그런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스피드 추리는 스윗이다. 스윗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호텔에서 숙박하실 때 가장 좋은 객실을 스위트룸이라 그러잖아요. 이 스위트룸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아주 옛날에는 호텔이 초창기에 등장했을 때 객실마다 화장실이 있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은 이제 공용 화장실을 이용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호텔 기업에서 화장실을 객실 안에 넣기 시작했죠.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객실이 완성이 됐거든요. 이렇게 방 안에 화장실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 이러한 의미가 바로 스윗입니다. 따라서 종합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베지테이션은 이제 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물들을 모델링할 때, 그리고 환경을 조성할 때 필요한 모든 상품을 종합적으로 갖고 있는 패키지를 스피드 추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딜은요, 디퍼 인티그레이션, 굉장히 깊숙한 통합을 이룰 수 있게 도와준다. 유니티라는 기업이요, 에코시스템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크리에이팅 내추럴,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그리고 오리지널처럼 보이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노동도 많이 집약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굉장히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보이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걸 또 만약에 우리가 수동으로 하게 된다면 하나의 추리, 하나의 나무를 만드는 데 있어서 4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 쉽게 이렇게 자연적인 환경을 그런 비디오 게임 같은 데 적용시킬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잠깐 보고 넘어가시죠. 스피드 추리가 만드는 그런 프로덕트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실제 나무랑 똑같은 그런 모습을 조성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진짜 나무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스피드 추리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나무라든지 숲이라든지 이러한 자연 경관을 가상 현실에 이렇게 넣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자, 이렇게 멋진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는 기업을 이번에 유니티가 인수하면서 굉장히 투자자들한테는 기쁜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좋아하실 만한 뉴스를 뽑아봤습니다. Citi hikes Microsoft target ahead of earnings, predicts rally of more than 30% the next 12 months. 자, Citi라는 투자 기관에서 이번에 올려줬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타겟을 올렸는데요. 타겟을 올렸다는 얘기는 목표 주가를 올려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ahead of earnings, earning을 앞두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를 올려줬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예상하기로는요, 랠리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한 30% 정도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는 the next 12 months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12개월 안에 30%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줄 때는요, 그 퍼센티지는 앞으로 12개월 동안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다라는 목표 주가입니다. 이 부분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봐야겠죠. 이번에 이렇게 좋은 전망을 내준 애널리스트의 이름은요, 타일러 레드케입니다. 자, 이분에 따르면 이 컴퍼니,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컴퍼니가 월스트리트의 기대감을 넘어설 것이다. 따라서 예상치를 초과하는 어닝을 발표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발표는 다음 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피스칼 포스 쿼터, 4쿼터 발표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번 다가오는 쿼터를 이제 2쿼터라고 부르지 않고요, 4쿼터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그 점은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2021년 회계 연도가 이번 분기에 끝나게 되는데 굉장히 강력한 마지막 마무리를 해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좋은 전망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컨비네이션 돼 있다, 합쳐져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로 IT 버짓을 지금 기업들이 올리고 있다는 거죠. 그동안 이제 코비드 때문에 IT 쪽에 투자를 많이 못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기업들이 이 예산을 조금 늘려나갔다. 그리고 또한 그 기대감이 좀 상승됐다는 거죠. 리셀러라는 것은 중간 상인들을 얘기합니다. 대판단 얘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판매하는 매출 말고요, 중간에 이제 소매상들이 판매하는 그런 매출도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컨섬션 모델 쪽에서도 조금 가속타가 다시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화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건강한 어닝을 발표할 것이라고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시티는요, 이번에 프라이스 타겟을 올려줬다. 378까지 올려줬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었던 프라이스 타겟이 31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려준 거죠. 자, 그리고 378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에 비하면 34% 가까이 올라갈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언급을 해줬는데요. 또한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즈니스가 앞으로 다가오는 한 해 동안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닝만 좋은 것이 아니고요, 다가오는 1년 동안도 굉장히 비즈니스의 향상이 두드러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크 쪽에 기업들이 사용하는 비용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팬데믹이 점점 더 종료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태까지는 이 IT 쪽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았던 기업들이 좀 막대한 예산을 스pen딩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그렇게 되면 앞으로 다가오는 1년, 2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비즈니스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견을 우리한테 안겨주고 있습니다. 앞에 기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닝이 다음 주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음 주에 어떤 기업들이 그 어닝 발표를 하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tipranks.com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쉽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tipranks는 이제 TIP
ranks.com이고요. 일로 들어가셔서 메뉴가 쭉 나와 있잖아요. 이 메뉴 중에서 캘린더를 누르시면 캘린더 밑에 많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뭐 디비던드는 언제 지급이 되는지, IPO가 어떠한 IPO가 지금 상장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 가지 이제 정보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닝즈 캘린더를 누르시면요, 각 날짜에 맞춰서 어떠한 기업들이 어닝을 발표하게 되는지 그 날짜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테슬라가 지금 어닝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화요일 같은 경우는 굵직굵직한 기업이 두 개나 있죠.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은 페이스북, 페이팔이 지금 남아 있고요. 자, 그리고 목요일 날은 아마존 그리고 마스터카드가 있네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어닝을 발표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기업이 언제 어닝 발표하는지 궁금하시면 팁랭스에 가서 굉장히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 참고하시고요. 최근 몇 달에 걸쳐서 굉장히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쇼피파이인데요. 어제도 변함없이 1.6%나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계속 올라가기만 하니까 조금 불안한 마음이긴 한데요. 오늘 역시도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가 발견돼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hopify is seen as a long-time financial services winner by Wells Fargo. 쇼피파이는 보인다. 뭐처럼 보이냐면요, 롱텀으로 보면요, 파이낸셜 쪽에 금융권 쪽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인다는 얘기를 지금 웰스파고가 해주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그 미주음 방송을 지속적으로 보신 분들께서는 제가 쇼피파이는 더 이상 이커머스만 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다, 핀테크 쪽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여러 번 걸쳐서 보내드렸는데요. 오늘 기사는 그 메시지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웰스파고가 생각하기에 쇼피파이라는 기업은 이제 막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Scratch the surface, 그 표면을 긁었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커다란 그 잠재력에 있어서 그 일부만 지금 살짝 터치했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당연히 이제 금융 서비스 쪽이죠. 자,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를 해준 애널리스트의 이름은 티모시 윌리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에 따르면 이번에 쇼피파이가 새로운 서비스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쇼피파이 밸런스라는 서비스를 게시하는데요. 이 쇼피파이 밸런스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러한 노력들의 시작이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쇼피파이의 밸런스는 이번에 또한 드라이빙 그로스다. 그러니까 성장을 이끌어낼 것이다라는 거죠. 성장 동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느 쪽의 성장을 이렇게 견인할 거냐면 SMB 머천트 베이스를 성장시킬 것이다. SMB는요, 스몰 미디엄 비즈니스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중소상인들을 줄여서 SMB 머천트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이렉트 레비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 새로운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이 매출은 아마도 아직까지는 모데스트할 것이다, 적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까운 그 리얼텀만 보면 그렇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의 향상이 많이 기대되지는 않지만 만약에 오버타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의견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웰스파고가 보기에는요, 쇼피파이는 1빌리언, 매출을 1빌리언 정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요. 그리고 Adjusted Operating Margin, 오퍼레이팅 마진은 이제 영업 마진을 얘기하죠. 영업 마진 역시 205빌리언 정도 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이번에 새로 만든 서비스에 대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쇼피파이가요, 2020년에 만든 레비뉴가 한 3빌리언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번에 론칭하는 새로운 서비스에서 1빌리언을 추가하게 된다면 전체 매출의 한 25% 정도가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4빌리언에서 1빌리언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굉장히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이번에 론칭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망이 좋은 수치는요, 사실 노스 아메리카, 북미 쪽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한 20% 정도의 침투율을 보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포함하지 않은 것이 뭐냐면 글로벌로 진출했을 때,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요, 다른 해외에 있는 중소상인들까지 만약에 진출하게 된다면 이 예상치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굉장히 좋은 전망치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쇼피파이가 제공을 시작하는 이 서비스, 쇼피파이 밸런스가 어떠한 서비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지잖아요. 그러면 함께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e found that, 우리가 발견했다. 뭐를 발견했냐면요, 2 in 5니까 5명 중에 2명, 한 40% 정도가 되는 거죠. 영세 상인 중에 한 40% 정도가 그들이 개인 계좌를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한다고 지금 파악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조금 문제점이 생기는데, 나의 개인 계좌와 비즈니스가 섞어지게 되니까 비즈니스 쪽에서 어떠한 재정적인
경제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계산해내고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이렇게 영세 상인들이 비즈니스 어카운트를 확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개인 구자를 이용하는 이유는요, 기존의 뱅크들, 기존의 금융권에서 그들이 이용할 만한 비즈니스 어카운트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언지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쇼피파이 밸런스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쇼피파이 밸런스 어카운트라는 것을 제공하는데요. 비즈니스 어카운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비즈니스 어카운트를 가지고 원스톱 숍, 그러니까 모든 기능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 그 얘기는요, 쇼피파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그런 고객들은 이 밸런스랑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캐시 플로우도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페이 빌이니까 여러 가지 빌도 납부할 수가 있고, 또한 그 익스펜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떠한 부분에서 어떠한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지 추적도 가능하다. 굉장히 편리하겠죠. 자, 그리고 쇼피파이 밸런스 카드도 제공을 해서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존재하는 카드라든지 아니면은 가상 카드도 제공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카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필요한 곳에 직접 가서 물건을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바일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ATM에 가서 직접 이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포함이 된, 어떻게 보면은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워드 기능도 가지고 있는데요. 리워드 기능은 캐시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울러서 디스카운트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비용을 지출할 일이 많잖아요. 이렇게 비용을 지출할 때 그 지출하는 비용에서 캐시백도 받을 수 있고 디스카운트도 받을 수 있다면 굉장히 유용하겠죠. 뭐 쇼핑을 한다든지 아니면 마케팅 활동을 할 때 사용하는 비용에서 캐시백도 받고 그다음에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다. 굉장히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쇼피파이 밸런스는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슬리비는 없고요. 그 다음에 미니멈 밸런스, 어느 정도 자금을 넣어놔야 된다, 이러한 미니멈 밸런스도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쇼피파이 관련된 기사는 이렇게 매주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혁신적인 모습, 그리고 다양한 데 투자를 하면서 투자자들을 굉장히 즐겁게 만들어주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요, 테슬라에 관련된 뉴스입니다. 최근 들어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에 테슬라 관련된 기사가 거의 매일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소식들, 업데이트가 들려온다는 얘기겠죠. 자, 오늘은 또 어떠한 소식을 투자자들한테 전해주고 있는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Tesla's deal on nickel for batteries should raise eyebrows. 자, 테슬라의 딜, 이번에 딜을 하나 성사시켰는데요. 이번 딜은 니켈, 그 원자재죠. 니켈에 관련된 딜이고, 이 니켈은 배터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니켈이겠죠. 자, 그리고 이번 소식은 레이즈 할 것이다. 아이브로우라는 것은 이제 눈썹이잖아요. 눈썹이 올라간다는 것은 이 소식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Like it or not, 여러분들이 테슬라를 좋아하건 싫어하건 간에 그 전기차 부분의 선구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테슬라는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니켈 서플라이 딜을 했다. 그러니까 마이닝 컴퍼니죠. BHP라는 니켈을 채굴하는 기업과 어제 이제 인수합병이란다.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요. 이 파트너십이 가장 최근의 예시라고 할 수 있다. 자, BHP 그룹은요, 디스클로즈 이번에 발표를 했다는 거죠. 이번에 계약했다는 것을 어제 날짜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였냐면 디맨드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인데 이 배터리를 위한 니켈이 어느 정도로 디맨드가 올라갈 것으로 지금 예상하냐면요, 앞으로 10년간 500% 정도 올라갈 것이다. 그 얘기는 한 5배 정도 그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자체적으로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BHP가 얘기한 것처럼 5배 정도 니켈의 수요가 올라간 그것 때문에 이번에 테슬라가 여기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라고 우리가 진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테슬라는요, 확실히 하고 싶다. 뭐를 확실히 하냐면 이 원자재 부분에서 그들이 필요한 만큼 확보를 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로스 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그들의 그 성장 추세는 50%입니다. 매년 전기차의 생산 판매량을 50%씩 올려가겠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목표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평균적으로 50% 정도 전기차 판매 수를 늘려나가겠다는 자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계획을 만약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자재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전체 전기차의 산업을 보더라도 파이퍼 샌들러의 애널리스트 알렉스 포터에 의하면 2040년까지 전체 그 자동차 중에서요 94%는 지금 전기차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원자재를 확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얘기는 많은 원자재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 중에는 니켈과 리튬이 있다. 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배터리의 그 자재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빨리 계획을 세웠다. 자신들이 직접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2015년이었거든요. 2015년에 네바다에 기가팩토리를 만들면서 파나소닉과 파트너십을 체결했죠. 제가 알기로는요, 이 네바다의 그 기가팩토리는 전체 그 계획 중에서 지금 30% 정도만 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확장이 되겠죠. 그리고 다른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이제 따라오고 있다는 거죠. GM이라든지 포드, 그리고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이제 배터리 공장을 짓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요 또한 사인을 했다. 이번 어떤 계약을 사인을 했었냐면요, 얼마 전에 피드먼트 리튬이라는 그 리튬을 그 채굴하는 그런 광산 기업과도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따라서 이제 리튬 그리고 니켈 두 가지 다 확보가 된 거죠. 자, 이런 배경을 이해한다면요, 우리가 보기에 배터리 프로덕션 쪽에서도 지금 테슬라는 앞서 나가고 있다, 라이벌에 비해서요. 그리고 배터리 프로덕션 뿐만이 아니라 로 머티리얼, 원자재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그들이 가장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이렇게 좋은 모습, 굉장히 계획적으로 차근차근 진행하는 모습을 테슬라가 보이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쁜 일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자, 어제 테슬라에게 강력한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루시드 관련된 뉴스가 하나 있었거든요. 이 뉴스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루시드 모터즈 스펙 딜 delayed by possible spam issue. 자, 루시드 모터즈의 그 스펙 딜, 그러니까 합병을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스펙 주식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연기가 됐다. 왜냐하면 스팸 이슈가 있는 것 같다라고 기사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봐야겠죠. 자, 처칠 캐피탈 코퍼레이션 4 CCIV라는 것이 있죠. 이 CCIV가요 어제 2.6% 정도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펙 그 기업에서 어제 익스텐드를 했다, 연장을 했다는 거죠. 원래는 이제 주주들이 투표하는 날이 어제였는데요. 어제 그 투표를 통해서 루시드 모터즈와 스펙 주식이 합병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이제 금요일까지 연장이 됐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not enough shareholder, 주주의 그 투표 행사가 모자랐다는 겁니다. 지금 승인이 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그 숫자가 투표를 해야 되는데 투표의 숫자가 모자르게 나타나면서 연장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처칠 체어맨인 마이클 클레인이 얘기하기는요, 몇몇의 그 주주분들께서는 아직까지 투표를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스페셜 코드를 그들한테 보냈는데 이 스페셜 코드를 담고 있는 이메일이 아마도 스팸 폴더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처칠 캐피탈 코퍼레이션 4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빨리 스팸 메일함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스페셜 코드가 들어있으면 그걸 가지고 투표를 행사하셔야 오늘 이제 승인이 진행되면서 합병이 마무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기사에서 얘기하기로는요, 아직까지도 그래도 오늘까지는 승인이 마무리가 될 것이다. 아무쪼록 루시드 모터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이번 일이 잘 마무리돼서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 함께 살펴볼 기업은요, 에어비앤비입니다. BTIG says by the dip in Airbnb, even as the travel business is clouded by rising COVID cases. BTIG라는 투자 기관에서 이야기하기를요, by the dip 해라. 지금 에어비앤비가 주가가 떨어져 있을 때 매수 기회로 활용해라. 이러한 의견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even as, 지금 트래블 비즈니스가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코비드 케이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면서 지금 여행 산업에는 굉장히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비앤비는 사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지금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투자자들은 take advantage 해야 된다. 지금 이 시기를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에어비앤비가 비교적 가격이 많이 내려가 있는 그 이 상황을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행 산업 쪽에서 미래의 위너가 될 그런 기업이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의견을 던져주고 있는 투자 기관은 BTIG고요. 자, 애널리스트의 이름은 제이크 퓨러입니다. 자, 이분에 따르면 트래블 스톡을 이번에 중립에서 바이로 올려주고
올려줬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매수 시점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아울러서 목표 주가도 170으로 올려줬습니다. 프라이스 타겟 PT라고 써있죠. 자, 에어비앤비의 스톡은요, 원래 2월 달에 200달러까지 올라갔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200달러에서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한 140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달 들어서도 지금 9% 정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 상태인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퍼져나가고 있다. 코비드-19 델타 변이가 퍼져나가고 있으면서 굉장히 여행 산업 쪽에 대한 걱정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좋지 않은 주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 바로 에어비앤비입니다. 하지만 we cannot say,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죠. 코비드가 다시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그 여행 산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에어비앤비는 이런 그 코비드가 만약에 확정되더라도 다른 여행 산업의 기업들보다는 훨씬 더 대처를 잘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난해 록다운이 처음에 시작됐을 때 에어비앤비가 가장 건강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모든 여행 산업이 다 떨어진 이후에 지금 가장 먼저 2019년 그 레벨로 다시 회복을 한 기업은 에어비앤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다른 호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항공사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아직까지 굉장히 매출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에어비앤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리스트릭션, 이번에 다시 이제 여러 가지 록다운 같은 게 나오게 되면 물론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산업에 있는, 여행 산업에 있는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에어비앤비는 그렇게 나쁜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잉 포워드니까 앞으로 멀리 바라보게 되면 BTIG가 예상하기로는 에어비앤비의 매출은 매년 20% 정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좋은 성장률을 보여줄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게 좋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우리한테 주고 있습니다. 자, BTIG는요 170달러를 프라이스 타겟으로 줬다 그랬잖아요. 지금 가격에 비교를 해보면 12개월 내에 한 22% 정도 올라갈 여력이 있다.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의 마지막은요, 비트코인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엊그제 비월드 컨퍼런스라는 게 열렸었는데요. 여기 일론 머스크도 참여를 하고 캐시 우드 그리고 잭 도시가 참여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자, 이 이야기 중에서 좀 핵심되는 부분만 좀 살펴보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Musk says Tesla will likely accept Bitcoin again in climate backtrack. 자,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기를요, 테슬라는 다시 받을 가능성이 높다. 비트코인 가지고 다시 이제 자동차를 살 수 있게끔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태까지는 기후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것을 이제 철회할 가능성이 생겼다. 이렇게 기사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렉트리카, 전기차 매그네이트라는 것은 이제 가장 권력이 있는 사람, 왕이라고 보면 되겠죠. 전기차 왕인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이야기를 했다. 그의 컴퍼니 테슬라가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을 페이먼트로, 그러니까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유턴이다, 돌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그의 입장을 완전히 바꿔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크립토 커런시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환경을 굉장히 파괴한다라는 의견을 하면서 이게 중지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입장을 바꿨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은요, 수요일 날 비월드 컨퍼런스에 등장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해줬다라고 합니다. It looks like, 이렇게 보인다. 어떻게 보이냐면 비트코인이 쉬프팅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쪽으로 변화하고 있냐면 리뉴어블, 즉 이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화력 발전소를 이용을 했었는데 이런 화력 발전소들이 모두 지금 셧다운되고 있다, 닫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 많은 화력 발전소들이 닫고 있으면서 지금 비트코인이 조금 더 친환경 에너지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due diligence라는 것은 내가 이제 직접 리서치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고 나서 만약에 이 퍼센티지가, 그러니까 리뉴어블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50%가 넘는다는 것이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그리고 이러한 추세가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금은 50%가 넘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60, 70 이렇게 계속해서 향상될 가능성이 확인이 된다면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다시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올라갔겠죠. 4.4% 올라가서 이제 32,000달러 넘는 그런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3만 이하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오늘 오뮤즈님과 함께 준비한 비디오 클립은요, 잭 도시의 인터뷰 영상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캐시 우드도 나와 있고 잭 도시도 나와 있고 일론 머스크도 나와 있잖아요. 비워드 컨퍼런스의 그 모습인데 이번에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이 됐죠. 자,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은 일론 머스크가 너무 피곤해 보이잖아요. 따라서 일론 머스크 인터뷰보다는 굉장히 좀 생생해 보이는 잭 도시의 인터뷰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잭 도시가 이 인터뷰 짧은 영상에서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비트코인이 미래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그렇게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잭 도시가 비트코인의 미래를 밝게 전망하는 이유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금요일 굉장히 즐겁게 건강하게 안전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조금 더 신선한 내용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Jack, how about you? What shaped your views of Bitcoin? The network and the community. It's deeply principled. It's weird as hell. It's always evolving, and it just reminded me of the internet when I was a kid. And I encountered alt cypherpunks when I was fairly young, and this was a topic of discussion for years. I didn't touch it until 2008 when we started Square. Elon and teams at X and PayPal inspired a lot of what we were trying to do, trying to bring in more to a physical world. But we encountered this crazy predatory system that was slow, that was obtuse. And I think, one of the things that we tried to do, which X and PayPal also tried to do, is build an abstraction layer around this complication and around this predatory nature that the financial industry can tend to be, and make it work for people. But when I saw Bitcoin in 2009, you see a chance to replace the whole foundation. And everything that Elon was talking about in terms of ACH and the credit card networks were built with very different agendas in a very different time frame. And it's crazy that they still exist, and they have scaled, but they just are not relevant to today, and they're certainly not relevant to the future, especially when you consider the entire world and countries like Nigeria or Ghana or India, and its interconnection with countries like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and all over Europe. So what really drove my thinking and drives my passion around it is, like, if the internet gets a chance to get a native currency, what will that be? And to me, it's Bitcoin, because of those principles, because of that creation story, because of its resilience, because of the number of tests it's been. But what inspires me the most is just the community driving it. It just reminds me of the early internet. It's the only reason that I have a career, because I learned so much from people like who are building Bitcoin today, and I continue to learn in that sense, and I'm so grateful for it.